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글을 한번 정리해볼까 하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딱히 오늘은 좀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읽었던 내용을 이제 우려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 글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글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뭐 문화의 천재라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그 구절이랑 우상의 황혼 몇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종종 심심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러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시간 관계상 아마 이것만 다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뭐 이 밑에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볼게요.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글은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니체가 되게 묘사를 잘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볼게요. 문화의 천재. 예, 문화의 천재라고 하는데 이 문화의 천재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문화의 천재가 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예, 문화의 천재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문화의 천재라고 했을 때 이제 어감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의문만 가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는 나쁜 악마적 존재로밖에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자신의 도구처럼 확실히 다룰 수 있다. 여기도 뭐 딱히 문화의 천재가 뭔지를 알면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틈 사이로 비치는 그의 목표들은 위대하고 선하다. 뭔가 위대하고 선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뭐 정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 생각을 그냥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게 맨날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아무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천재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문화를 잘 문화적으로 뛰어난 존재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문화적으로 뛰어난 존재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로 나아갈 수 있냐면 약간 대중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문화를 선도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존재이거나 아니면은 문화를 잘 다룬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천재라고 한다면은 인기 있는 뭐 문화인, 인기 있는 문화인이나 대중들의 취향을 너무나 쏙쏙들이 잘 아는 그런 예술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 천재는 뭐 대중의 취향에 너무 잘 맞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의 천재라는 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문화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자로서 그런 존재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대중적인 인물,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로 이제 치환을 해서 볼게요. 한번 바꿔서 볼까요?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게 제가 급조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예, 버벅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원래는 빨간색 글씨로 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냥 너무 늦은 시간에 이걸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아무튼 빨리 볼게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를 상상해 본다면 그는 과연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포인트다라고 해볼 수 있겠죠. 얘를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 보라색 눈 아프네. 잠깐만요. 괜찮은 색깔이 없으면은 그냥 볼드체로. 볼드체도 좀 별로네요. 글씨체를 바꿔봐야겠어요.
이거를 미리 하면 좋은데 참 어렵네요. 네. 일단 그냥 볼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를 상상해 본다면 과연 그는 어떤 성질을 가졌을까? 네.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니체가 말하는 건 어떻다? 예. 볼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글을 알아냈잖아요. 글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치환해서 볼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는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바꾸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미리 좀 해놨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좀 되게 천천히 진행이 되네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는 나쁜 악마적 존재로밖에 불릴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자신의 도구처럼 확실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이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또 볼게요. 그러면은 색깔을 또 바꿔서 이 색깔이 더 나은 건가 싶긴 한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대중에 대한 니체의 이미지, 니체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잠깐만요. 이 색깔로 대중에 대한 니체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니체가 니체의 얘기부터 꺼내는 게 아니라 인기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있다는 거. 어떤 예술가나 어떤 존재가 누군가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선호하고 저 사람한테 의지하고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은 뭐냐면 내 생각을 투영하는 내 생각을 투영한다? 내 생각보다는 공감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울림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행동이나 뭐 어떤 작품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충분히 울림을 주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이상향을 저 사람이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존재다. 내 이상을 실현하거나 내 입장을 대변하거나 내 상황을 알아주는 것 같아야 한다. 그래야 인기가 있다. 근데 만약에 내 이상을 실현 못하거나 내 입장을 대변 못하거나 내 상황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면 인기가 없다 이거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미리 해왔으면 참 편한 부분인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봅시다. 아무튼 여기서 라인을 그어볼게요. 그럼 조금 보기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어놓으면 또 별론가? 일단은 해봐야 하니까 보겠습니다. 실현하거나 이런 강조를 해줄게요. 대변하거나 그 다음에 내 상황을 알아주는 것 같다면 근데 실현 못하거나 대변 못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기가 있다라고 하려면
공감이 되고 이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내 이상의 실현, 내 입장의 대변, 내 상황을 알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 이건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인기라는 건 비슷한 사람한테 쏠린다.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비슷하거나 그다음에 내 꿈을 실현해 주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이상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괜찮은 거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거고,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거 바꿔볼게요. 비슷하다, 대변하다, 이상적이다. 팬에게서 이상적으로 여겨진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는 말은 대중과 그 존재가 비슷하거나 그 대중을 대변하거나 그 다음에 대중이 이상적이라고 여긴다. 이 경우에 이제 대중에게 인기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비슷하지도 않고 나를 대변하지도 않으면은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고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쓸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라면은 이런 대중과 비슷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해석했던 문화의 천재라는 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는 대중을 대변하고 있는, 대중하고 비슷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대중들이 너라면은 우리가 너를 지지할게, 난 너가 좋아, 너가 이상적이라 생각해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중이 돼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는 가장 대중적인 존재, 가장 대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대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요걸 또 넣어볼까요? 가장 이상적인 대중.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대중은 악마적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대중은 악마적인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왜 대중은 이거는 여기를 바꿔야 되겠네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걸 다룬 거고, 사실 여기서 다뤘어야 됐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중에 대한 니체의 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상적인 대중은 지금 악마적 존재다. 이상적인 대중은 악마적 존재다. 존재라 불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지니냐?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확실히 다룬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대중이라는 건 악마적 존재인데 어떤 특징을 보이냐?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확실히 다룬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니체는 대중을 어떻게 평가한다? 대중은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잘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중이란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덕관에서 봤을 때 좋지 못한 존재, 그래서 악마적 존재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거는 거짓말 하지 마라, 폭력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굴지 마라, 타인을 사랑해라,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란 존재가 굉장히 악마적인 존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을 좀 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일단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위를 안 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 선동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폭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님비가 나타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대중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공감이 안 가진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중에 대한 이체 평가가 이러니까 대중의 이제 성질을 설명을 한 거죠. 이 부분은 대중의 성질을 설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대중은 악마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볼게요. 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틈 사이로 비치는 그의 목표는 위대하고 선하다라고 합니다. 앞에 윗줄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으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다 붙여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네, 느리지만 네, 그래도 의미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봐야 돼요. 예. 마지막 보게 되면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틈 사이로 비치는 그의 목표는 위대하고 선하다. 예. 그의 목표는 이거죠. 그는 이거죠. 네, 그는 이거니까 바꾸겠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틈 사이로 비치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의 목표는 위대하고 선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그냥 이상적인 대중을 말하는 거죠. 이상적인 대중이라는 거는 이런데 결과적으로 대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요. 예. 지금 이상적인 대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중에 대한 얘기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대중은 대중의 목표에 대한 부분인데 목표를 보게 되면 예, 대중들의 목표는 이제 위대하고 선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의 특징이죠. 대중들은 대체로 뭐 정의구현, 예, 정의구현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정의구현이나 뭐 부패 척결 뭐 이런 거 아니 어차피 똑같은 거네요. 예, 아무튼 정의구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물어뜯는 습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녀 사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쉬운 네, 특징을 보이고 있죠. 아무튼 간에 지금 이 대중들이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쓴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을 표현하느냐? 나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 하지만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뭐 부하 직원을 괴롭힌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네, 상세한 예는 제가 들만한 게 없네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위선된다 이거죠. 대중이라는 게 지금 네, 뭐라 했냐? 거짓말, 폭력, 그 다음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는데 네, 표면적으로는 뭐 어떻더라? 표면적으로는 위대하고 선하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걸 뭐라 그러더라?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건데 아무튼 이 겉과 속이 다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금 빨래가 다 됐는데 빨래 소리가 끝나고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대중이 아무리 거짓말과 폭력과 이기심이 강하더라도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존재가 어떻다? 대중한테 인기가 있다. 예, 이거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위대하고 선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 폭력, 이기심만 드러난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위대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폭력, 이기심에 대해서 굉장히 척결하는 네,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어떻더라? 네,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다. 네. 위대하고 선하기만 하면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짓말, 폭력, 이기심만 있으면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가 되려면은 거짓말도 용인하고 묵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표면적으로 위대하고 선해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중에 대한 통찰을 녹여냈어요. 네, 통찰을 녹여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이 대중적 존재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제 상징화해내요. 상징화. 그 상징화를 했을 때 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 그 다음에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간 비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 자의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글 작업이 미리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글 작업을 조금 변경할게요. 보기 좋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천재는이라고 했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는 반인방수의 켄타우루스이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천사의 날개까지 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대중의 양면성을 폭로하는 상징이죠. 왜냐하면 말은 머리잖아요. 머리는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다 이건데요. 머리는 이제 뭐 하는 곳입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곳이죠. 생각하고 말하는 곳인데 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로는 거의 천사 수준이다 이거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천사더라. 근데 이제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무례한 이런 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아이고 잘못 눌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위대하고 선한데 이걸 가져오는 게 낫겠네요. 지금 제가 막 대중 없이 그냥 알던 내용 그 자체로만 하니까 대중은 거짓말과 폭력, 이기심을 행하는 존재인데 표면적으로는 위대하고 선하더라. 이 표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거죠. 이게 이제 대중의 표면성을 설명한다 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더라. 이게 지금 머리에 천사 날개를 달고 있다. 이 표현이 결과적으로는 대중의 표면성을 설명하는 비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이다. 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이다 라는 거는 여기다 또 새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굵게 하면 안되고 포인트를 낮춰서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반인반수의 켄타우루스라는 거는 켄타우루스 자체가 이제 자기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행동하는 존재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의 이런 거짓말, 폭력, 이기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켄타우루스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대중의 그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켄타우루스를 찾게 되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켄타우루스가 무엇인가 라고 보게 되면 잠깐만요. 이런 것도 준비를 해오면 좋긴 하죠. 준비를 해오면 좋긴 한데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뭔가 그 본성적이었나? 욕구적이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틸로스였네요. 사틸로스가 같은 그런 느낌의 여기 있네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나무 위키를 볼게요. 이제 성격이 급하고 식욕이나 성욕 등 1차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켄타우루스의 특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켄타우루스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명하고 강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이기도 야성적이기도 하다. 예, 이런 것도 있네요. 켄타우루스에 대한 설명이 그렇고, 이들이 익시온의 욕망으로 인해서 태어났대요. 익시온이라는 욕망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강간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하려고 하고, 이런 약간 추태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네, 추태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는 존재. 네, 켄타우로스. 나무 위키에서 이제 정보를 찾아보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바니반스의 켄타우로스라고 했던 거는 이제 1차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특징, 이 대중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의 천재라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올바른 존재일 수 있을까? 올바른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볼 수 있어요. 뭐라 할 수 있냐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존재가 대단한 거냐, 한 게 맞냐, 실질적으로 인기 있다는 건 대중적이란 건데, 대중적이란 게 과연 좋은 거냐, 악덕 아니냐, 거짓말하고 하면서도 하고 폭력적이고 본능적이면서도 고상한 척 하는 게 대중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이는 가장 어쩌면 가장 폭력적이면서도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본능적인 존재이면서도 말로는 고상한 척 잘하는 존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다고 해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존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냐, 이런 거 봤을 때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문화의 천재를 상상해 본다면 그는 과연 어떤 성질을 지녔을까? 그는 나쁜 악마적 존재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 폭력, 무자비한 이기심을 자기 도구처럼 확실하게 쓴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틈 사이로 비치는 그의 목표들은 위대하고 선하다. 예, 목표는 선한데 결과적 행동은 무자비하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천재는 반인 바운수의 켄타우로스이며 머리에는 천사의 날개까지 달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좋은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네,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서 읽어보신 분이나 생각해보신 분들이 생각한 거랑 같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또 보다 보면은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죠. 비유도 적절하게 했고, 이게 이제 뭐 니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음 것들도 이제 제가 만약에 준비를 못했다면 하나씩 할 생각이니까 그때 기회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30분 정도 돼버렸는데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